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건데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걸로 알려졌다면서 백신과 진단키트, 해열제와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던진 첫 메시지입니다.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던졌다고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뭐 얘기한 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말만 던진 게 아니라 실무 협상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실무 접촉 지금도 하실 건지. 당연하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통일부를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대비 태세는 엄정하게 구축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도적 협력이나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식량을,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살피면서 지금까지 해온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첫 낙마 사례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임명 일주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김성회 비서관은 임명 직후 과거 SNS에 쓴 글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밀린 화대라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여성 가운데 절반이 성노리개였다는 기고문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의 운영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연일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김 비서관 해임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용산 집무실에서도 빠르게 판단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센 해임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던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김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 자진 사퇴는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첫 낙마 사례로 당장 추천부터 검증까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과거 발언과 기고문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당시 징계까지 받았는데도 새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돼 봐주기 측근 인사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뒤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잇단 집회와 방문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도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 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단체가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귀향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부터 시작된 집회는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고 밤새 소음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의 신고는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일찍 이거 이래가지고는 마을 우리 주민이 못 살아요. 이 방실에 전해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경찰이 중재에 나서
어젯밤에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에 일몰 시간 이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내리고 위반 시 집회 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주민들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명백하게 그렇게 한다면 집시법을 위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절을 보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되면서 마을 주변 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고 2차선이 안 되니까 차도 다니기 불편하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사저 안에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하루 만에 없앴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귀향 이후 처음으로 맞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여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방문객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평산마을은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한 가족이 1년 동안 3번이나 추락사고를 당해서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민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부산 대저동의 낙동강변입니다. 지난해 7월 7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최초 신고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암을 앓고 있는 부친이 평소 이곳에서 자주 낚시를 했고 아버지와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CCTV 이런 게 없어요. 차량 자체도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경찰은 아버지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고로 종결했고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자녀 3명이 나눠 가졌는데 대표 수령자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차량 추락 사고 9개월 뒤 가족의 차량 추락 사고가 2차례 더 일어납니다. 이번엔 2번 모두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40대인 딸이었고 둘째 오빠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뇌종양을 앓던 딸은 지난 12월 치료를 중단했는데 이때를 전후해 자동차 상해보험의 최대 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이 보험금의 수익자가 바뀌었는데 바로 둘째 오빠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도 오빠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운동하는 아가 하나 있다고. 또 추락한 승용차가 원래 둘째 오빠의 내연녀로 추정된 여성의 소유였는데 사고 2주 전 숨진 여동생의 명의로 바뀐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보험 사기와 자살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둘째 오빠는 여동생이 숨진 당일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이 운전 미숙으로 부두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 뒤 보험사의 신고로 보험 사기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조만간 이 둘째 오빠를 불러 사고 연관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자, 요즘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밤하늘에서 은하수 보기가 어렵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블랙홀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은하 중심은 잘 안 보입니다. 검은 먼지띠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한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블랙홀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80개 연구기관의 천문학자 300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스페인, 남아메리카, 남극까지 전 세계 고성능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과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각 망원경들이 최상의 성능을 내야 하는데 그것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망원경들이 외진 지역에 많이들 가 있는데 자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촬영한 블랙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마치 도넛처럼 생긴 고리 모양은 사실 블랙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블랙홀은 빛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블랙홀에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방출하는 격렬한 에너지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블랙홀은 달 표면에 있는 작은 도넛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3년 전에도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다른 은하에 있는 블랙홀 촬영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1,500배나 더 큰데도 생김새가 똑같다는 건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초 지식의 발전이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인류의 진보와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어쩌다 우리 은하 중심에 생겨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번처럼 함께 힘을 합하면 이 숙제도 곧 풀릴지 모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